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10월 5일 북한에서는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양반이 이병철이라고 원수가 됐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양반은 박정천이라고 원수가 됐습니다. 이병철은 북한의 ICBM의 아버지죠. ICBM을 갖다가 개발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나지 않았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할 즈음 돼 갖고 일약 서열 3위에 올라가면서 드디어는 원수의 별 5개 원수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박정천. 이 박정천은 원래 포병대장입니다. 포병대장인데 이게 작년에 상장에서 별 3에서 대장으로 승진했고 올 5월에 차수, 그러니까 별 4 대장에서 차수, 원수 바로 밑에 차수가 승진했고 또 차수로 승진된 지 이제 5개월 만에 원수 별 5개가 됐습니다. 무슨 공이 있을까요? 이병철은 북한 ICBM 개발의 아버지, 박정천은 포병대장이고 현재 총참모장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합참의장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작전을 총지휘하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군사작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9월 22일 바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씨, 47세 이씨가 6시간의 고된 혹독한 신문 끝에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그런 사태를 총지휘했던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인민군 정장, 우리로 하면 대위쯤 됩니다. 정장이 그 위에 상부와 통화한 내용이 감청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사살이란 표현 안 써요. 정확히 762 하라고요? 7.62mm 자동소총으로 쏴 죽여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군과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도 하나 제대로 뻥금 못하는데 북한에서는 박정천이 너 큰 공을 세웠다 라고 하여 드디어는 올 5월에 차수, 올 5월에 별 4.5가 된 사람을 5개월 만에 별 5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박정천이 세운 공은 뭘까요? 크게 4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가장 큰 것은 남남 갈등을 갖다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가장 큰 공이죠. 그런 식으로 쏴 죽이고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하고 그 다음에 통전부를 통해서 신원불상의 어떤 물체가 떠와서 신문하던 끝에 도망가려 해서 사살했고 자기들이 코로나 준칙에 따라서 부유물을 소각했을 뿐이다. 근데 어디다 대고 감히 남조선 군부는 무슨 만행이니 망동이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남쪽이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남남 갈등을 통해서 남쪽 체제를 갖다 흔들었으니 그 공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계몽군주, 통 크신 분으로 그야말로 남쪽에 있는 친북 세력들에 의해서 떠받들어지도록 만든 것이 또한 박정천의 공입니다. 유시민 씨 얘기했죠. 계몽군주. 김정은은 계몽군주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더 큰 또 소득을 갖다 북한이 얻었습니다. 그날 9월 22일 이 씨를 사살하고 이 씨의 시신을 소각한 직후에 그들은 해안포 포대 포문을 다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군이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해서 포문을 열었던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죠. 거기다 그들이 보니까 우리 해군과 해경이 이제 시신을 찾겠다 하면서 수색 작업하는데 보면 또 으름장을 놨습니다. 야, 너희 우리 서해 경비선에 얼씬도 하지 마라. 즉 지난 9.19 합의에서 합의했다는 NLL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 NLL 무력화는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난 가운데 그 NLL 그 쓸데없으나
그 쓸데없는 거니까 다 없애자고 그 얘기했던 바로 그 NLL입니다. 북방 한계선이죠. 근데 그동안 6.25 정전 이후에 그동안 지켜져 왔던 우리의 영토인 NLL을 갖다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해군과 해경은 NLL, 북한이 이야기하는 서해 경비선 그 얼씬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NLL을 갖다가 확실하게 무력화시킨 공이 박정천의 세 번째 공입니다. 그리고 박정천의 또 네 번째 공이 있죠. 뭐냐니까 어쨌든 우리 군 입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북한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청했다는 사실, 또 다 관측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북한은 자신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있고 정찰하고 있는 한미의 정찰 능력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교묘하게 피해 나가겠죠. 그러니 자, 계몽군주, 남남 갈등, 정보망 파악, NLL 무력화, 이와 같은 큰 공을 세운 박정천을 갖다가 차수 임명된 지 지금 5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원수로 승진시키는 파격적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래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 누굽니까? 김영철. 그 다음에 또 김격식 아닙니까? 김영철 같은 경우는 뻔뻔하게도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뭐 그때 어쩌고 저쩌고 뭐 단일팀 만든다. 그래서 그 당시 김여정 모시고 왔던 김영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뻔뻔하게 남쪽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김영철입니다. 제가 라고 조롱을 했죠. 그 김영철은 바로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그 공 때문에 결국은 그와 같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고, 실제 그 당시 북한군 4군 단장일 겁니다. 김격식이라고. 그것을 갖다 지휘해서 천안함 폭침시켰던 김격식은 그 후에 바로 인민무력부장, 우리를 해온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북한은 그런 건 있어요. 보니까 남쪽에 도발해서 큰 공을 세웠다. 뭐 자기들로 봐서 어마어마한 공이죠. 천안함 폭침 딱 오리발 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나름대로 군사적 도발을 갖다 감행한 그런 군인들에게는 인민무력부장도 시켜주고, 나중에 김영철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을 갖다가 오히려 대미 협상의 창구로까지 승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번에 자신들의 ICBM의 아버지라고 화성 15호 만들고, 아마 내일 모레 이번 토요일날 10월 10일날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그때 아마 대규모 퍼레이드를 갖다가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때 핵심은 열병식이 아니라 ICBM 실어 나르는 큰 길이 한 20m쯤 되는 아주 커다란 트럭이 있습니다. 그걸 텔이라고 합니다. 그 텔에 화성 15호가 아니라 화성 15호보다 한 단계 이른바 향상된, 저희가 이제 의심하는 것이 북한이 화성 15호까지만 해도 액체 연료로 발사하는 건데, 결국 북한이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고체 연료. 고체 연료라는 것은 굉장히 발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액체 연료 넣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고체 연료는 바로 결심만 하면 바로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에, 그다음에 앞에 탄두 부분은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그러니까 탄두를 하나만 다는 것이 아니라 탄두를 보통 4개, 5개를 달아서 목표 지점에 가면 탄두가 각기 정해진 별도의 목표물을 향해서 5개가 쫙 산계되는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 주역은 바로 여기 이병철이라는 양반입니다. 그리고 박정천은 그냥 포병대장, 그 기술자는 아니에요. 그냥 군 출신의 포병대장 출신인데, 어쨌든 포병이라는 게 이제 북한의 포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ICBM까지 포함하는 거죠. 한 사람은 개발의 주역, 이 사람은 개발의 주역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작전의 주역인데, 실제 총참모장으로 이번에 우리 이 씨를 갖다 향해서 사살 총을 발사 762 이 총을 발사하고 시신을 쏘고감으로써 긴장을 한번 확 고조시키는 가운데 남쪽을 흔들어 버리고, 한미 연합 정찰 탐지 능력에 대해서 파악도 끝났고, 거기서 또 보너스로 얻은 것은 김정은 계몽군주라는 자신들로 봐서는 아주 재미있는 호칭까지 얻었으니 이 박정천을 갖다가 원수로 승진시킨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오전에 들어온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미국에 향해서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두어 달, 서너 달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타이완, 대만 정부가 굉장히 친밀하게 오고 가고, 얼마 전에도 보면 환경부 장관이 한번 타이완을 방문했었고, 또 최근에도 보면 차관급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이제는 중국 너희의 1대1로와 우리의 인도 태평양이 한번 붙을 때가 왔다. 즉 예정된 전쟁이 이제는 시작되었고, 그 예정된 전쟁이 어느 순간에 열전, 그러니까 콜드워가 아니라 핫워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지금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산계되어 있는 해병대를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현재 오키나와의 북박이군으로 되어 있는 주1 해병대 제3원정군을 갖다가 좀 쪼개서 보면 여기저기 산계시키면서 조만간 전개될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고, 그 남중국해의 충돌의 그 연속선상에서 황태순 TV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내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갖다 즈음해서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신이 거듭 경고를 갖다 울리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을 딱 한 군데서 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양동작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자기 주 목표는 저 난사군도니 서사군도니 시사군도 난사군도에서 미 해군과 부닥치면서도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결국 여기에서 흔들기 위해서는 옆에 이른바 보조 공격으로 양동작전, 페인트 오퍼레이션 할 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저는 한반도라고 봅니다. 거기에다 지금 중국의 계속 심기를 건드리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바로 또 어제 발표됐죠. 우리 지금 경북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하고 주한미군의 팩3가 있습니다.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그걸 갖다 연계연동해서 세계 최초로 연계연동해서, 즉 사드 미사일로 관측해서 팩3로 요격하는, 그래서 저층과 중층을 동시에 커버해버리는 거의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갖다 성공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한미군 경북 성주에 그것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야말로 전장의 북소리, 열전의 북소리, 예정된 전쟁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가운데 아마 북한도 보면 미국을 향해서 아무래도 중국의 똘마니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형 ICBM을 갖다가 선보이면서 한번 미국을 흔들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총참모장으로서 이 씨를 갖다 사살하고 소각해서 남쪽 끌어다 완전 흔들어버린 박정천을 갖다 더 힘을 실어줌으로써 연초로 우리가 그야말로 연초에 있을 수도 있는 카운트다운, 물론 중간에 카운트다운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묘한 충돌들, 거기에 북한은 대비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군은 뭘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